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된 거죠. 로마의 건축가들은 사람들이 빨리 오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고요. 도시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도교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 성벽 안에서 살 수 있게 아파트도 지었어요. 군대가 엄청 강했고 이들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무찔러 버렸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거죠. 로마에서 장사하고 싶어 했고요. 로마에서 검투사 경기를 보고 싶어 했고,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어느 날, 어느 귀족 집안의 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줄리아스 시저예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도 불리는 줄리우스 시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줄리어스 시저는 집안 사람들이 대대로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물루스의 후손이라는 주장까지 했었죠. 아버지는 로마의 법을 만드는 일을 돕는 부유한 귀족이었고, 삼촌은 두 집정관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들은 큰일을 할 것이다.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네,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더니 이루어지네요. 공부할 나이가 돼서 아버지는 읽기, 쓰기, 수학, 웅변을 가르친 학교에 보냈는데 웅변술에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줄리어스 시저가 연설을 할 때는 군중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어 왔고, 그리고 줄리어스는 인기를 얻다 보니까 로마를 다스리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는 이런 효과적인 웅변술에 대해서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웅변술의 대가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 선장이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에는 해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해적선은 엄청 빠르답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죠. 했더니 시저는 무섭지 않소 하면서 그냥 올라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곧 항해를 시작을 한 뒤에 수상한 배가 이제 따라왔어요. 알고 봤더니 해적이었던 거죠. 금세 해적선은 줄리어스의 배를 따라잡아서 싸우기 위해서 배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적의 선장이 너를 데려가서 몸값을 받아야겠다. 네 부모가 누구냐? 1억 원을 요구해야겠다. 했더니 시저는 하하하 내가 1억밖에 안 된다고 최소한 2억 5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데려갔어요. 자신의 배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포로가 된 거죠. 포로를 됐는데도 이 줄리어스 시저는 포로가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한 거죠. 경고하겠다. 나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돌아와 너희 모두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시저가 말한 거죠. 비웃었던 거죠. 한 달 이상을 자신의 해적선에 잡아두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조용히 해라. 지금 나는 낮잠 중이니. 그리고 저녁밥은 점심때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걸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해적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웃겼죠. 로마 정부가 시저의 몸값을 보내왔어요. 근데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해적 선장이 시저에게 돌아가라 이 꼬마야.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라. 바다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시저를 놀렸던 거죠.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로 돌아가서 해군 7개 부대와 병사들을 전함 3척에 태워서 지중해로 다시 나갔어요. 전투가 시작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저가 이긴 거예요. 해적들을 물리친 거죠. 그래서 그 해적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모두 처형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줄리어스 시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고
시저에게 표를 줄 준비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로마의 집정관이 되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누가? 율리어스 시저가요. 어, 집정관이 뭐냐? 집정관은 로마에 있었던 정치제도인데 왕 대신에 두 명의 집정관을 둔 거죠. 왜냐? 한쪽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집정관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두 명의 집정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정관이 될 수가 없었고, 대신 시저는 스페인으로 이주한 로마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요걸 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죠. 스페인 통치가 별로 대단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로마의 집정관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에서 2인자로 있을 바에는 이 스페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게 낫겠어 하면서 스페인을 향해서 갔고 스페인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또다시 로마에서 권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어느 날 알렉산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들을 다스렸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왜냐? 알렉산더 대왕은 내 나이 때에 이미 대여섯 개의 나라를 통합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서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마침내 시저는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를 다스리는 두 집정관에게 자신도 집정관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의 통치자가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삼두 정치였어요. 세 명의 우두머리가 통치를 한다. 그러고 나서 시저는 로마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시저가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원로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나 봐요. 원로원들이 누구냐? 로마에서 부유하고 힘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다스리는데 원로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집정관은 원로원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시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시저의 이런 행동을 무척 불쾌하게 여겼어요. 한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원로원들은 하고 있었고 원로원들은 또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시저가 킨키나투스 같은 사람이라면 좋을 텐데. 네, 그러면 킨키나투스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상 정치를 주장했던 전설의 인물이에요. 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킨키나투스. 자신의 부를 버리고 은퇴한 뒤에는 농부가 되었다고 해요. 자신의 밭에 밀을 심고 포도를 심으면서 심고 가꾸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매우 현명하고 자애로워서 로마를 통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로마는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도시국가가 되었던 거죠. 어느 날 로마 군대는 야만족을 막기 위해서 잘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5명의 병사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만인들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좁은 산길에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서 산 위에서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고 우리는 곧 함락될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원로원들은 무척 난감했었던 거죠. 한 원로원이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서 맞아, 킨키나투스가 있지. 조언을 구하러 갑시다. 그래서 킨키나투스는 어린 소년병들, 강한 병사들은 모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어린 소년병들을 모아서 산에서 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시키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끌고 야만족을 격퇴시키기 위한 전쟁에 참여를 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펫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 속에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킨키나투스야,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했더니 로마에는 왕이 필요 없어. 나의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다시 돌려주겠소.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법을 만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 원로원들이 킨키나투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앞으로 로마와 이 줄리어스 시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